강호야 잘 됐는데 이게 논란 이슈가 살짝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노력해요. 자, 눈을 좀 가릴게요. 시간이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자, 한분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131페이지 보세요. 131페이지. 131페이지 개념 원리 131페이지. 그래서 우리 일반각 배웠죠?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 일반각.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게 30도야. 근데 일반각을 쓰세요라고 하면 만약에 XOP라고 할 때 각 XOP를 일반각으로 쓰면 30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뭘 해줘야 된다? 360에 몇 바퀴 돌지 모르니까 360 곱하기 n을 해줘야 되고 n은 정수입니다. 자, 요거를 해주는 게 일반각이다. 뒤에 이게 붙으면 그냥 각에서 일반각이 되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 바로 보면은 다음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일반각처럼 나타낸다는 거죠. 이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래요. 알파는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이라고 했고, 그럼 하나씩 나타내봐. 자, 1번 마이너스 500도. 자, 얘는 뭐겠어요? 얘는 360도에 곱하기 얼마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한 마이너스 2하면 되겠죠? 하나 하면은 각이 남는 각이 마이너스니까 알파가 플러스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플러스 0도부터 360도 사이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두 개 해주면 마이너스 720이죠?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 해주면 돼요? 720이니까 220인가요? 아니다 뭐라 자, 180 아닌가? 마이너스 720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720에 더하기 220 해주면 이거 맞네. 220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0도가 나오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다? 알파가 되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2번도 해보면 2번은 마이너스 300도니까 이번에는 360도가 곱하기 마이너스 1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00 나오려면 플러스 60도만 있으면 될 거고, 그 다음 3번은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00도면 똑같이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60 이 되겠고요. 4번은 맞죠? 잘하고 있죠? 오케이. 4번은 400도. 400도는 360도가 곱하기 한 개 있고 플러스 40도만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700도니까 700도는 360 두 개 하면 720 돼버리니까 하나만 해주고 20만 더 가면 720이었으니까 그러면 360에서 20 해주면 34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40이 제일 작죠? 그래서 답은 4번 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각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죠? 약간 귀찮긴 해도 막 엄청 어려운 부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필수예제 2번도 바로 봅시다. 자, 봐봐.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봐봐요.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래. 그때 자,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 돼요. 근데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래요.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 문제 처음 풀면서 당연히 세타가 1사분면에 있으면 3분의 세타 해봤자 어디 있겠어? 한 요쯤 있겠죠? 그래서 그냥 1사분면밖에 없는데 하고 끝냈었어요. 근데 그러면 틀려. 왜 틀리냐면 세타가 1사분면에 있다는 걸 우리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자, 세타가 1사분면 위에 있어요. 그러면 0도랑 90도 사이에 있다는 건데 뒤에 항상 뭘 빠뜨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제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을 항상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n이 정수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3분의 세타도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0도는 그대로 0도일 거고 플러스 120도 곱하기 n이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도 3으로 나눠주면은 30도 플러스 120도 곱하기 n이 돼요.
자 그러면 n에다가 정수를 하나씩 넣어보자. 자 n이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n이 0이면 0도부터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이 0이니까 30도 사이에 돼. 이러면 몇 사분면이 되는 거야? 1사분면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n이 1일 때도 봐봅시다. 자, n이 1이면 120도랑 어디 사이냐면 150도 사이에요. 자 120도랑 150도는 둘 다 여기 요쯤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이 된다? 2사분면이 된다. 자 그 다음 n이 2일 때도 보자고요. n이 2가 되면은 240도랑요 270도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270도가 이만큼이 270도니까 이쪽에 있다는 소리니까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3, 4분면에 있는 거고 n이 3일 때를 한번 해보면 360도에서 어떻게 돼요? 360도 해주면 3이니까 390도가 됩니다. 이러면 뭐랑 똑같아져 버려? 0이랑 똑같아져 버리죠? 사실 360을 빼주면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정수를 넣었을 때 계속 반복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구하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1, 2, 3, 4분면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만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게 나도 되게 아이러니했었는데 일반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냥 30도는 3분의 세타를 했을 때 당연히 여기 있을 거니까 1사분면이 나온다. 근데 한 바퀴 돌아서 세타만큼 간 거는 3분의 세타를 하니까 어디로 간 거야? 120도부터 150도 사이로 간 거야. 그 다음에 두 바퀴 돈 거.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서 세타로 간 거는 3등분을 하니까 어디로 갔던 거야? 240도부터 70도 사이로 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바퀴 돈 거를 해보니까 처음이랑 똑같이 여기로 갔던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각을 구하라고 할 때는 뭐 각이 존재하는 사분면 이런 거 구하라고 할 때는 이제는 일반 각으로 쓰는 게 기본 옵션으로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풀면 약간 헷갈려서 하나만 해보고 갑시다. 173번만 한번 해볼래요? 173번 131페이지에 173번 하나만 해보세요. 네, 171번에 173번 3번 131페이지에 바로 밑에 있는 거 173번 확인 체크 173번 해보세요.
자, 이것도 바로 같이 봅시다. 간단해요.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고 했냐면요, 제4사분면 위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각의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270부터 360 사이에 있을 건데 거기다가 우리는 항상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주는 걸 까먹지 말자.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도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2분의 세타의 범위를 위에 거 가지고 우리 부등식 푸는 것처럼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나누기 2 했으니까 얘네도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나누기 2 하면 135도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180 곱하기 n이 되고요. 뒤에는 나누기 2였으니까 180도 플러스 180도 곱하기 n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n 값에 따라서 2분의 세타가 어디 있는지를 판별해주면 된다. 자, n이 0일 때 보세요. n이 0일 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n이 0이면 135부터 어디까지다? 180까지다. 그러면 얘는 2사분면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n에다가 1 넣어보세요. n에다가 1 넣으면 얼마가 되니? n에다가 1 넣으면 315도가 되고요. 1 넣으면 360도가 되네요. 그죠? 제대로 했지? 1 넣으면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위의 각이냐면 4사분면 위의 각입니다. 요거 두 개만 해보면 되거든요. n은 2를 왜 굳이 해볼 필요가 없냐면 너네도 딱 보면 봐봐, 2로 나눴으니까 180 곱하기 n이잖아. 그러면 n이 0일 때랑 1일 때를 하고 나면 다시 뭐가 돼요? 2를 넣으면 플러스 360도가 되니까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야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2면 2개 보면 되고요, 나누기 3이면 3개 해보면 되고, 나누기 4면 4개 해보면 돼요. 그냥 알고 굳이 하나 더 하지 말자, 시간 낭비니까. 그래서 2사분면이랑 4사분면, 제2사분면이랑 제4사분면에 2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바로 사실 이쪽 단어는 막 엄청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야. 시험 문제에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뒤에 걸 위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자, 3번 보면은 우리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어제 여러 가지 썼는데 기억나요? 막 x축에 대해서 대칭인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가, 뭐 일치하는가, 아니면 한 직선 위에 있는데 반대인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세타랑 5세타가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자, 일치하면 뭐야? 두 개가 그냥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야, 그지? 근데 그러면 이제 무슨 특성이 있냐? 각을 뺐을 때 각이 없어야 돼요. 일치하는 각이니까, 그지? 근데 우리는 뭐다?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결국 같은 지점에 왔다는 건데 몇 바퀴 돌고 왔는지를 몰라요, 그지? 세타는 만약에 한 바퀴였고 얘는 5바퀴였을 수도 있고 뭐 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다가 항상 뭘 해줘야 된다? 일반각을 적어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360도 곱하기 n을 항상 뒤에다가 더해주고, 일치하는데 몇 바퀴 돌고 일치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지. 그걸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 이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야? 4세타가 그냥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나누기 4 해주면 돼. 그럼 세타는 90도 곱하기 n이 되는데 n은 정수니까 n이 0이면, 자, 세타가 n 0이면 0도가 될 거고요, n이 1이면 90도가 될 거고, n이 2면 180도가 될 거고, 3이면 270도가 되겠죠? 4면은 360도인데 똑같은 거니까 굳이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답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문제의 맨 마지막에 바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세타는 0보다 크고 360보다 작다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0은 빼주고 90도, 180도, 270도 3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돼요. 요것도 밑에 거 하나만 빠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건 뭐 하냐면 176번 해보세요. 176번 확인 체크. 176번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하나가 이렇게 되면 하나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어떤 특징을 이용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잘 기억이 안 나면 앞에 한번 살짝 보고
네? 아니, 나 불러서? 아니. 이거 계속 보고 하기도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귀찮아요. 이따 외우면 돼. 자, 잘 모르겠으면 x축에 대해서 내칭이면 두 각을 더했을 때 한 바퀴가 되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이 해볼게요. 5세타랑 2세타가 있는데 얘네 두 개가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동경이라는 건 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는데 그때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가 요거면 대칭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되고 두 개 각의 크기가 뭐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각이랑 이 각을 더했을 때 얘가 여기 이만큼이랑 똑같을 거니까 한 바퀴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두 개 더한 7세타가 한 바퀴가 된다. 근데 몇 바퀴도 돌았는지 우리 모르니까 곱하기 n은 항상 해주자. 이렇게 해주면 문제 푸는 거 끝납니다. 세타 구하라고 했으니까 7로 나눠주면 돼요. 7 나누기 360도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그럼 n 하나씩 넣어보면서 각도를 구해주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n에다가 하나씩 해볼게요. n에다 0 넣으면 7분의 360도. 그 다음 n에다가 1 넣으면 n에다 0 넣으면 0이죠. n에다 0 넣으면 0도고 1 넣으면 7분의 360도. 그 다음에 2 넣으면 7분의 720도 하고 어쩌고 나올 건데 문제에서 아마 7가지가 나오겠죠? 7로 나눴으면 n이 7개 될 때까지 되고 그 다음 한 바퀴가 돌 테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세타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고 세타가 밑에 단하고 나와 있는 게 중요한데 0부터 180도 사이라고 했어. 그걸 벗어나면 세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 봐봐, 180도가 되려면, 자 180도가 되려면 봅시다. 저희가 7로 나눴으니까 2분의, 자 보세요, 일단 0도도 안 될 거고 하나 되고 두 개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60도가 얘가 180이잖아요. 그러니까 n이 얼마가 됐을 때 이걸 넘어갈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360도 곱하기 7분의 n인 건데 지금 똑같아 보이네요. 자 360도 곱하기 7분의 n인 건데 n이 1일 때는 2로 나눈 것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 2일 때도 괜찮고 1일 때 괜찮고 2일 때 괜찮고 3일 때도 괜찮아.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그지? 근데 n이 4가 되면은 7분의 4는 2분의 1보다 커지니까 각이 180도를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4까지는 할 필요 없고 1, 2, 3일 때 각만 찾아주면 된다.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얼마인지 물어본 게 아니라 몇 개인지만 물어봤으니까 굳이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나누기 7인 거야. 어차피 계산 못하니까. 그래서 답은 세 가지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세 가지가 나온다.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영아 고개를 들라. 왜 이렇게 올려고 같지 수익을? 피곤해. 여러분 기시를 한 번씩 펴시고 잠을 깨봅시다. 그리고 133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제 호도법이 나오는데 이게 막 엄청 어렵진 않은데 좀 신기한 개념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사용할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각도를 나타내는 방식을 아예 다르게 해버립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몇 도 이렇게 나타냈죠. 근데 더 이상 몇 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아영아 그럼 무슨 표현을 쓸까? 일단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봅시다. 자 책에 보면 133페이지 1번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너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오늘. 자 근데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그리고 여기에 B가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호의 길이도 R이다. 자 이게 기준이야. 이제 우리가 몇 도라는 단위 대신에 책에 나오는 것처럼 라디안이라는 그 단위를 사용할 건데요. 1라디안이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도 1도는 뭐였어? 한 바퀴가 뭐 이렇게 됐을 때 각도를 셌을 때 한 바퀴가 360도였죠? 그러면 1도는 뭐겠어요? 360등분 한 거. 오케이? 그게 1도였어. 그리고 사실 1도를 또 60등분 하면 뭐가 있거든요? 뭐 1분이라고 하고 그 1분을 360등분 60등분 또 하면 뭐 1초 이런 단위가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잘 안 써. 그래서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단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해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듣고 흘리면 돼.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방식 말고 새롭게 단위를 측정할 거다. 그러면 1도는 오케이 한 바퀴를 360등분한 게 1도였단 말이지. 그럼 1라디안은 뭔데? 라는 걸 알려줄게. 1라디안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의 각도.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의 각도. 요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저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해요. 저건 그냥 정의인 거야. 1도가 한 바퀴를 360등분 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1라디안은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이 1라디안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를 체크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방법이 60분법이었다면 위에 있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밑에 그 작은 동그라미 2번 보면은 1라디안을 60분법으로 나타내면 뭐 17도 17분 45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약이야 약. 저것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없는 약간 무리수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루트 2를 1.414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이 각도 정확하게 60분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밑에 있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 자 여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부채꼴이 있어요. 부채꼴이 있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랑 비례하냐면 각도랑 비례하거든요. 각도가 2배가 되면 부채꼴의 길이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각도가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됩니다. 하나 뭐라고? 뭐가 몇 배가 된다고? 은단히 알겠지? 맞아 풀고.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된다. 두 개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비례식을 하나 쓸 수 있냐면 자 부채꼴이 있으면 요거에 해당하는 원래 피자 피자 조각에 해당 이거 좀 잘 못 그리겠는데 자 원래 피자 조각에 해당하는 피자가 하나 있겠죠. 나쁘지 않죠? 네, 피자가 있어요. 그럼 봐봐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전체 각은 각을 알파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돼. 그리고 얘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볼까요? L이 아니라 뭐라고 하니? 2파이 R 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잠깐만요. 호의 길이는 조심히 보기겠죠. 2파이는 지름의 길이를 보면 A가 1라디안이니까요.
얘를 알파라고 하고 1라디안이라고 할게. 그래서 1라디안의 크기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1라디안이니까 호의 길이도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R이 되겠죠? 이게 라디안의 정의였으니까. 자, 그러면 각도랑 길이에 대한 비례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봐봐. 이거 어떻게 적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 360도랑 알파라는 각을 이걸 뭐라고 하니? B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떤 B랑 똑같냐면 전체에 대한 한 바퀴에 대한 부채꼴의 중심각에 대한 비율이죠. 그럼 이건 뭐랑 똑같다고? 전체 이 호의 길이. 어떻게 보면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에 대한 무슨 B랑 똑같다? 호의 길이의 B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 비례식이 나오면 항상 하는 거.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60도 곱하기 R, 외항의 곱은 알파 곱하기 2파이 R이랑 같다가 되고요. R 약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2랑 360도 약분해버리자. 그럼 180이 될 거고. 그러면 파이도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알파가 뭐가 되냐면요. 파이를 넘겨주면 파이분의 180도가 돼요. 자, 근데 우리 알파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얘를 R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1라디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라디안이 얼마냐? 180도에다가 파이를 나눈 값이라는 거야. 저 파이는 뭐냐면요, 너네가 알고 있는 그거야. 3.141592 뭐 맞나 어쩌고? 뭐 그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파이로 1라디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지만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각도를 실제로 쓸 때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이제 이 단위를 알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133페이지에 2번을 한번 봐보세요. 2번을 봐보면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를 알려주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보다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는 거고, 저 관계식을 알려주는 이유는 이제 너네가 알고 있던 몇 도라는 단위를 전부 다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바꿔서 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위가 바뀌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있는 건 뭐냐면요,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건 뭐야? 그냥 옆에 있는 거 1도로 만들고 다 넘겨준 거예요. 똑같은 식인 거는 라디안을, 그러니까 몇 도일 때 그걸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 몇 도일 때, 몇 라디안일 때 그걸 몇 도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쌤은 사실 뭐가 제일 편하냐면요, 파이를 여기 넘겨버려요. 그러면 파이 라디안인데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파이는 180도다. 나는 분모 없는 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파이가 180도다. 실제로 확실하게 말하면 파이 라디안이라는 크기가 180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잘 쓰는 각들이 있죠. 뭐 30도, 60도, 45도 이런 거 있잖아. 90도 이런 거. 이런 거를 라디안으로 바꿔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뒤로 넘겨보면요. 60. 자, 134페이지 펴보세요. 134페이지 피면 뭐가 나오냐면요, 맨 위에 바로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하고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대응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0도, 30도, 우리가 자주 쓰는 강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45도, 60도, 그 다음에 90도, 180도, 270도, 360도가 있는데요. 쌤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를 대응시키고 시작하세요. 자, 이게 뭐라고? 이걸 60분법, 60분법이라고 하고 밑에 거를 호도법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건 단위가 라디안이고요. 위에 있는 건 단위가
몇 도 이거인 거야. 오케이? 근데 생략하고 위에 건 써져 있지만 밑에 있는 단위 라디안은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고. 파이가 180도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체크를 하고 가면 이거부터 써봐. 자, 얘가 파이죠? 그러면 0은 얼마가 되겠어? 그냥 0이 될 거고 똑같이, 그죠? 30도는 180도 나누기 얼마예요? 6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45도는 180도 나누기 4예요.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되고 60도는 180도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고 다음 90도는 얼마가 돼요? 2분의 파이가 되고 얘는 90도의 셈이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고 360도는 2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고 지금은 이걸 사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문제를 조금만 풀다 보면은 45도 보이면 4분의 파이 바로 쓰고 3분의 파이 보이면 60도 바로 쓰고 이게 머릿속에 툭툭 떠오를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보통 도라는 단위가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바꾸는 걸 문제로 나오겠지만 지금 배우는 단원에서는 저걸 변환하는 게 문제로 나올 건데 그 뒷 단원에서부터는 도라는 단위를 아예 안 쓸 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가 알고 있던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기억나? 2분의 1 이었는데 이걸 사인 30도라고 이제 안 쓸 거야. 사인 6분의 파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뒤에서 저렇게 쓸 거기 때문에 도라는 단위를 지금 없애고 있는 겁니다.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기 위해서. 알겠지 않아? 잠이 와요? 나중에 줄거. 어쨌든 이런 관계식을 가진다 라는 걸 꼭 기억해주면 좋겠고 요 정도만 알면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크게 어려울 거 없고 나중에 좀 헷갈리는 건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4파이가 나왔어. 이러면 순간적으로 내정지가 살짝 오거든요. 이게 얼마지? 싶어. 근데 3분의 4파이면 얼마겠어? 파이에다가 이만큼 더한 거니까 240도. 이렇게 나중에는 탁탁 계산이 될 거예요. 지금은 조금 낯설어도 하나 보면 다 익숙해질 거다. 알겠지요? 당연 알겠지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예시 문제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30도가 있습니다. 자 30도가 있는데 얘를 라디안으로 나타내고 싶어. 얘를 라디안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야 되는지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해야 되는지가 헷갈리잖아요. 여기 단위가 세열되어 있는데 자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단위 지금 내가 360도 30도죠. 자 얘를 라디안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위를 약분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단위를 약분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분자의 단위가 있으니까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를 해주면 단위가 약분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나타내기 쉽다. 그래서 30도가 6분의 파이가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 문제가 반대로 해보라네요. 3분의 파이를 도로 나타내버려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겠어? 도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180도가 위에 있고 파이가 밑에 있어야 약분시키고 도라는 단위가 살아서 60도로 나오겠죠? 변환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편합니다. 그래서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고 3분의 파이는 60도가 된다.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계산 안 해보고도 머릿속으로 딱딱 정리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밑에 거를 하기 전에 옆에 거 하나만 해볼게요. 뭐 하냐면 바로 옆에 135페이지에 필수 예제가 아니라 개념원리 익히기 178번 있죠? 오케이? 네. 지금 바로 해봅시다. 135페이지에 개념원리 익히기 178번 다음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179번도 해봅시다. 178번 179번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어요. 저도요.
멋있게? 맞아. 이제 것도. 아, 나 119분 하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돼. 생각보다 할만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점점 도라는 단위를 지우시면 돼요. 안쓰럽다 도라는 애가. 초등학교 때 막 몇 도 이런 거 각도 이런 시험 배우잖아. 그때부터 수학 싫었어. 그때부터 파이를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도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야. 미안하다 서연아, 숙제가 6월까지인 줄 알았더라면 그지? 이럴 리가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178번) (179번) 해보시면 됩니다. 178번 179번이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연습해보는 게 좋아요. 확실히 수시네. 다 했어, 그럼? 하나. 다 했어. 지금 다 끄지마세요. 너무 하지 말고. 나 이렇게 너무 펴줘. 나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만할 거야? 아니 이게 열심히 한다. 저는 열심히 한다며. 좀 단축소리도 안 나면서 빨아줄 수 있나요? 4시 끝났어요 지금. 너눈 감고 있지 않았어? 내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줄 수가 없어. 미안한데 저는. 자, 여러분 178번, 179번 보는데 이거는 따로 막 계산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뭐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만 해보자. 자, 120도를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곱하기 185분의 파이를 해주면 됩니다. 단위를 약분한다고 생각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2고 3이니까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들도 해주면 되고요. 192번에도 1번만 보면 6분의 5파이를 60분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얘는 반대로 어떻게 해주면 된다?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파이 약분돼가지고 30이니까 150도가 나오겠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 페이지를 봅시다. 자,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 일반각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호도법이 아니라 60분법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을 했었는데 그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위에 거 보지 말고요. 그냥 밑에 예시 하나만 보고 바로 알려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4분의 17파이라는 각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봅시다. 자, 똑같아요. 우리 어떻게 했었어? 0부터 360도 사이의 각에다가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360도에 해당하는 게 얼마예요? 182파이라고 했으니까 2파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을 했던 게 뭐가 되는 거냐면요, 2n파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2파이에다가 n 곱한 거야. 그래서 2n파이가 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360도 사이의 각에다가 이걸 더해준 거니까 얘는 0부터 2파이 사이의 각에다가 2n파이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얘가
0부터 2파이 사이의 각인지를 봐야겠지? 2파이는 4분의 8파이니까 일단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4분의 8파이를 한 번 빼고 두 번 빼도 4분의 파이가 남죠? 오케이?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된다고? 2n 파이를 더해주면 이게 일반각을 아니라 각도가 똑같아서 둘 다 똑같이 살짝 이렇게 넘어. 자, 어쨌든 보세요. 졸지 말고 이게 호도법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걸 만약에 같은 방식으로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일반각이 아니라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파이는 몇 도다? 저거 90도입니다. 아니 45도입니다. 그죠? 네. 45도이고요. 플러스 2n 파이는 뭐라고? 360도 곱하기 n이다. 똑같은 거예요.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45도는 4분의 파이고 2n 파이는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 이게 조금 잘 나오는데요. 엄청 어렵긴 안 나오고 간단하게 한 문제씩 툭툭 나옵니다. 자, 부채꼴의 호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자, 먼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세타 R, 요 길이를 M, 그 다음에 넓이를 S라고 한답니다. 자, 이때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 사실 우리는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냥 한 번 듣고 이래서 되는 거구나 라고 체크만 하면 되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식은 뭐만 외우면 되냐면요, L은 R 세타,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각도. 저기서 세타는 무조건 라디안입니다. 도로 쓰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라디안. 자, 그 다음에 넓이는 뭐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인데, R 세타가 뭐라고 했어요? L이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 RL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표현법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L이 R 세타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것들이 왜 나오느냐를 한번 보면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랑 비례한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자, 호의 길이가 L이랑 원이었다고 생각하면 그 뭐시기야? 그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이 된다. 자, 2파이 R이 되고요. 이게 지름이잖아? 그러면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는 세타고, 지름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는 한 바퀴니까 이거를 한 바퀴를 이제 360도로 쓰지 않고 2파이로 써야겠죠? 오케이? 라디안으로 쓰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갖다 해봅시다.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가 되고, 파이 2 하면 뭐가 나와요? 바로 L은 R 세타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와 그 뭐식이야? 반지름 중심각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봐봐, 넓이도 비례해요. 만약에 각도가,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피자 4분의 1 조각이 있어요. 피자 4분의 1 조각이 뭐시게요? 잠깐만, 갑자기 이름 기억해. 민규. 자, 민규 앞에 보고, 자, 피자 4분의 1 조각이 넓이가 이렇다고 칩시다. 2분의 1 조각은 얼마겠어요? 2. 합치면 2겠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넓이도 2배가 됩니다. 호의 길이도 비례하고요. 이 뭐라고 하지 이걸? 부채꼴의 넓이도 비례해요. 그래서 밑에 있던 식을 똑같이 한 번 더 써봐. 자, 중심각이 세타 돼 2파이 한 바퀴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S고요. 중심각이 한 바퀴 전체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1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이 아니라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자, 파이 R 제곱이 되는데, 이번에도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갖다 써보면 세타 파이 R 제곱은 2파이 S가 되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파이 날라가고 S만 남기고 2를 넘기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에 있는 식 L이 R 세타라는 걸 이용하면 2분의 1 RL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오케이? 요거는 증명하는 과정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보고 이해가 됐으면 오케이. 근데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정도 물어보긴 해야 돼요. 증명 과정이 아예 이해가 안 되면 저게 왜 나왔는지 원리를 모르면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 공식 두 개만 딱 외우면 끝인데 아, 이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왔구나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달달달달 쓸 수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왜 나왔는지 이해 정도는 하는 게 좋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 쉴까요? 좋습니다. 잠깐 쉽시다. 6시 3분이니까요. 10분까지. 에이, 한 6분까지만 쉽시다. 7분. 7분, 오케이, 7분. 오늘 왜 이렇게 다 정신을 못 차려. 정지해줘, 정지. 이제 자, 정신 차리고. 자. 잠을 깨는데 좋은 방법은요.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를 한 번씩 내보세요. 들어오세요. 잠이 깨고, 아 너무 크게 봐. 나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여기 자기 좀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일어나면 아 진짜요? 약간 아침에 딱 누워 있다가 약간 이렇게 앉으면서 내가 녹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침 일어나면서 약간 와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좀 깨. 안 그러면 잘 안 깨. 꿀팁이네. 그렇고요. 누구야? 윤호야. 너 임마. 자, 이제 어디 보냐면요. 136페이지. 됐다. 136페이지. 필수 예제 위에 있는 게 4번인데요. 우리 아까 했죠? 그럼 곱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4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은 패스하고요. 바로 밑에 있는 필수 예제 5번 봅시다. 하연아 일어났지? 빨리 피고. 자, 필수 예제 5번을 봅시다.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세요.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자, 첫 번째는 300도인데요. 300도가 호도법으로 바로 나타내는 게 어려우면 그냥 60분법인 상태로 한번 나타내봐. 그러면 이거 0부터 360 사이의 각이니까 그냥 이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플러스 2n파이로 바뀌고 앞에 있는 거 뭐 해주면 된다고? 300도에다 곱하기 180도 분의 파이 곱해주면 끝난다고. 그러면 이거 약분이 많이는 안 되네요. 20으로 하면은 9에다가 15죠? 그럼 3으로 한 번 더 되네요. 그러니까 3분의 5파이가 되는 겁니다. 적어주면 끝이에요. 이게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나타내는 방법. 이게 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10도죠? 자, 2번이 마이너스 210도예요. 자,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일반각 60분법 상태로 나타내려면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을 해주고 앞에 거를 0부터 360 사이 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360을 한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50이 남고요. 뒤에 있는 건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60분법으로 해주는 게 끝나는 거고 이거를 뭐시기야? 이걸 호도법으로 해주면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해줘도 되고 헷갈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도 돼. 근데 우리 바꾸는 건 아까 방금 해봤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하는 걸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210도에다가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를 바로 해버려요. 그러면 30으로 하면은 6이고 7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7파이가 바로 나오죠. 그럼 자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플러스 2n파이란 말이야. 근데 앞에 있는 각이 0부터 2파이 사이의 각이 돼야 되는 거니까 2파이는 6분의 12파이죠? 그걸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6분의 12파이를 한 번 더 해주면 6분의 5파이가 되고 뒤에 건 그대로 몇 바퀴 돌지 모르니까 2n파이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180도분의 파이 곱해보면 6분의 5파이 바로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둘 중에 어떻게 풀든 큰 차이는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 필수의 제육권 바로 볼게요. 자, 필수의 제육권 바로 보면 소연아 정신 차려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소연아 눈 뜰 수 있어, 알겠지? 자, 필수의 제육권 137페이지의 필수의 제육권 보면요, 우리는 공식만 기억하면 돼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4래, R의 길이가 4고 호의 길이 L이 2파이 돼요. 얘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하나씩 써봐요. R은 L세타죠?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 L이 2파이고 R이 4야. 그러면 세타는 당연히 얼마가 된다? 2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세타는 바로 2분의 파이가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S 구하는 거는 우리 뭐 하면 돼요? 2분의 1 RL을 쓰는 게 훨씬 편하겠지. RL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파이니까 바로 4파이가 나옵니다. 근데 답을 적을 때 문제에 센티미터 단위가 있었으면 답에도 반드시 센티미터 단위를 써줘야 돼요. 근데 각은 라디안이니까 단위 쓸 필요 없고, 밑에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단위 써주는 거 항상 까먹지 말자.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7번도 바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봐봐. 둘레의 길이가 8이래. 자, 둘레의 길이가 8이라는 건 부채꼴이죠?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그러면 자, 부채꼴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둘레의 길이가 8이랍니다. 그러면 반지름을 먼저 오르니까 R이라고 하면 호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더해서 8이라고 했으니까 8 마이너스 2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호의 길이는 반지름 2개 빼주면 8 마이너스 2R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구해보자. 넓이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넓이는 2분의 1 RL인데요. 왜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안 쓰고 2분의 1 RL을 썼냐? 나와 있는 정보가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을 씁니다.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R에다가 L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8 마이너스 2R 넣어주면 되고, 그죠? 그러면 전개를 한번 해보면 4R에다가 마이너스 R 제곱이 되네. 그러면 요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무엇이냐? 표준화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R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R이 되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고 표준화 해주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의 제곱 밖으로 튀어나와서 플러스 4로 나오죠? 그러면 요거 얼마일 때 위로 블록이니까 R이 2일 때 최대값 넓이는 4를 가진다. 가 바로 나와버리죠? 오케이. R이 2일 때 꼭지점에서 최대값 넓이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가 바로 나오는데 구해야 되는 게 하나 남았어. 그때의 중심각이 뭔지를 우리는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뭘로 구하면 돼요? L은 R 세타니까 호의 길이가 얼마가 돼? R이 2니까 호의 길이가 4가 되고요. 그 다음 R은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타는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넓이는 4가 되고요.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는 2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는 2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항상 생략한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L은 8-2R이에요? L은 8-2R인 이유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했습니다. 다 더해서 8이어야 되는데 R 2개 빼니까 8-2R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보를 문제를 보고 캐치를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캐치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만 풀고 넘어갑시다. 뭘 푸냐면 186번 해볼까요? 방금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바로 밑에 확인 체크 186번 해봅시다. 확인 체크 186번 해봅시다.
지금 하면서 좀 헷갈리면 바로 물어보세요. 준호야 알겠지? 알겠지? 돈 빼드지 말고 이만. 힘 좋아. 니 아파? 이거는 없어. 아니 뭐 나 있나? 안 들고. 나 파는 거 못 넣었더니 실수로 한 번 넣었다가 좀 많이 파는 걸까? 진짜 죽을 뻔했어. 약간 그 이름 뭐냐 그전 너글로리 이렇게 이름 뭐지? 전제주. 약간 약간 그 감정을 살짝 느꼈어. 그건 신용되는 진짜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앞에 안 보이는. 너무 봤어. 진짜 명작이잖아. 이게 개띵이랑 이름 말한 게 선생님. 네? 질문이요? 좋아요. 김동은 여기 안 먹겠어. 김무선 녀석. 네? 그래서 25번 아니냐고요? 몰랐는데 같이 봐야 돼. 내가 송혜교를 되게 안 좋아했거든. 왜? 완전히 힘들었어. 왜 안 되는데? 너도 나 안 좋아했어. 형이 되게 방금 순수해 보였어. 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 봅시다. 186번 보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20이래요. 그리고 부채꼴이라고 했으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둘레의 길이가 20인데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니까 R로 두고 그러면 얘는 20 R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 아까랑 똑같아.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0 마이너스 2R이죠 2R 20 2R이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있지만 세타가 얼마인지 아직 정보가 없으니까 R, L 쓰도록 하자. 자 똑같이 하면 됩니다. 2분의 1 R에다가 L 자리에 20 2R을 넣어주고요. 전개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쓴 거야? 20이니까 10R이고요. 이샤 무슨 목소리가 커졌네. 10R 마이너스 네 R 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그러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5로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넓이는 최대값이 25가 된다. 그때의 세타 값을 구하려고 하면 R은 L 세타를 구하면 된다. L이 얼마가 됩니까? 반지름이 오니까 10이 되고요. R은 얼마입니까? 뭐라고 했지요? 그러면 얘도 얼마가 된다? 세타도 세타는 2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넓이 되겠습니다. 25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넓이 25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네요? 그럼 답지를 잘못 봤나? 아 그거였나 보다. 그 뒤에 스텝 1, 2, 3 있는 그거 186번이었나 보다. 그랬던 거 같아요. 어쨌든 아니요 끝이 아니고 아닌가? 자 그러면 조금만 책 보지 말고 쌤이 설명을 조금만 할 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서 별로. 자, 왜냐면요. 얘들아 페이지 조금만 넘겨. 자, 140페이지 보면 이제 삼각 함수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 삼각 함수는 하기 전에 그 저 밑에 141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삼각 B랑 특수한 삼각 B의 값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너네 예전에 배웠던 거 중학생 때 배웠나? 그치? 그때 배웠던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거 대충 다 알잖아. 그 뭐야?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45도 얼마예요? 1. 이런 거 알고 있죠? 탄젠트 30도는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근데 이런 게 음수로 나온 적은 있어요? 없었지? 한 번도 없었어. 이제 나. 그리고 또 삼각형에서 볼 때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직각삼각형에서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도가 중간에 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항상 0부터 90도 안에 있었을 거야. 그래서 삼각 B라고 했겠지? 삼각 B가 양수밖에 없어요. 음수로 갈 일이 절대 없어. 근데 탄젠트,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안에 각도가 0부터 90도를 벗어나는 위나 아래에 있는 그런 각도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 값들이 음수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고, 왜냐면 우리 각도라는 게 결국 한 바퀴잖아. 그래서 한 바퀴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값이 음수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오늘은 오늘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만 미리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음수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간단한데요. 일성배부터 얼, 싸, 탄, 코만 외우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플러스인 애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1사분면의 각에서는요 전부 다 플러스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플러스입니다. 2사분면의 각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예요.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기억해라. 얼싸탕고. 만 기억해주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는 것들을 이야기가 편할 거예요. 이 먼저 일하래 오케이.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가 이동은 하지 마시고 숙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야, 조용히 시켜. 숙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 야,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왜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커요? 나 이상한 사람이잖아. 이 진짜 여기가 그 집인 맞죠? 아까 하려는 얘기 뭐야? 이제 한번 다시 정말? 연정도 여의도 나 그러고 진짜 연정도 여의도 그러고 근데 목소리 정말 그렇더라고. 같지 않은데 12시에 딱 누웠거든. 정말? 위는 그런데 불면증이 치료될 때는 볼수 있지. 아까 중학교 때는 나 엄청 졸았지.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이것만 치려? 야, 그거는 안 공격이야. 자, 개념원리. 개념원리 180, 181, 139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지금 한번 쭉. 마플은요. 살에 부여서. 마플은 얼마 없네. 아니네. 잠깐만요. 마플은 126페이지. 네? 마플은 126페이지. 근데 좀 빨리 풀 거예요. 좀 푸다가 풀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 풀어보면 얼마 안 걸린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생각보다 짧아. 그러고 자이스토리는요. 자이스토리랑 말만 들어도 이제 막 트라우마가 나올 것 같아. 자이스토리는 153페이지까지인데 일단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여유가 된다면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여기가 안 돼서. 여기가 안 돼요. 이럴 여유가 없어. 내가 집에서 숙제 다 했는데 뭐하지? 와. 그럴 때 마이 자이스토리 153페이지까지. 아, 이건 좀 오케이. 아, 진짜 나야 돼 뭐하지?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로그 함수가 끝났고 생각 함수로 들어갔는데 다시 마음을 먹어봐. 생각 함수부터는 내가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알겠죠? 로그 함수랑 지구 함수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었는데 생각 함수는 아예 다른 파트니까 내가 다시 한번 잘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처음부터 선생님들한테 잘 물어봐서 해결하시고,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뒤에 생각 함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끝납시다. 쉬세요. 이제 나가면 끝낼게요. 돼.